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들이 일단 팔고 관망을 해야 할 그런 시점은 언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탐욕과 기쁨이 크게 생길 때 반드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장 초반에 신경 써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 한번 예를 들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좀 랠리를 펼쳤던 솔브레인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솔브레인이 일본발 소재 규제로 인해서 반사이익이 좀 나타날 수 있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이목이 집중되면서 거의 뭐 랠리가 상당히 크게 펼쳐졌습니다. 자, 이렇게 펼쳐질 수 있죠. 일단은 뭐 주식 시장이 이렇게 흥분의 도가니로 들어서면서 이렇게 돈의 힘으로 이렇게 이제 끌어올리고 언론에서 좀 떠들어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랠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뭐 초반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러한 흐름이 뭐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뭐 잘 잡았으면은 뭐 이익을 이렇게 크게 가져갈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꼭 팔아야 되는 이 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보시면 뭐 앞에 이렇게 지나온 거는 뭐 이렇게 지나온 대로 보고 반드시 팔아야 될 그런 시점은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바닥권에서 지금 일본발 뭐 이슈가 좀 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섰죠. 코스닥 시장의 저런 엄청난 하락하고는 정반대로 엄청난 상승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기대감이 계속됐죠. 일본하고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더 악화되면서 점점 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뭐 그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 일단은 뭐 대체가 될 거다. 뭐 이러한 심리가 팽배해지면서 마치 예전에 네덜란드 튤립 투기 사건하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원래 주식시장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죠. 그러나 이 부분 뭐 일단은 무시하고 자 올랐습니다. 쭉 올라갔죠. 자 올라갔는데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자 7월 17일 날 이렇게 바닥권에서 또 이렇게 쭉 끌어올렸죠.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이거는 세력에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제 좀 털어내기 위해서 고점에서 털기 위해서 1차적으로 좀 털어내기 위한 작업이 좀 일어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보시면 7월 18일 8시 37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체 국산화 테스트 불화수소 탈일본 속도 낸다 뭐 이렇게 나왔죠. 삼성 SK 하이닉스 중국산 테스트 일본 긴장 고순도 제품은 단기간 확보 미지수 이렇게 돼 있죠. 어쨌거나 테스트를 하면은 3개월 이상 결과를 봐야 되고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주식시장에서 지금 뭐 크게 중요하지 않죠. 일단은 테스트 들어가는구나, 국산화 이제 될 가능성이 있구나, 뭐 이런 기대감으로 흥분 상태가 됩니다. 자, 아침 8시 37분 장 시작하기 전이죠.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문구는 딱 요 하나입니다. 실제 SK 하이닉스는 국내 불화수소 제조업체인 솔브레인이 생산한 제품을 실제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 중이다. 딱 게임 끝났죠. 하이닉스에서 솔브레인 거를 테스트하고 있다. 이 뉴스가 이제 딱 나왔습니다. 8시 37분에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겠죠. 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시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한번 보시면 9%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9%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18%까지 갔었죠. 18%까지 갔다가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 0.29%로 끝이 났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이 뉴스가 아침 8시 30분에 나오고 솔브레인 SK하이닉스 테스트 중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선 상태에서 고점에서 시작을 했죠. 고점에서 시작하고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습니다. 자, 이날 분봉을 한번 보시면 자, 시작 하고 나서 9% 정도에서 시작해서 3분 동안에 완전히 끌어올렸죠. 완전히 끌어올려서 1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 끌어올린 상태, 끌어올리지 않은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 뭐 이런 소식으로 지금 시가를 상당히 높게 끌어올렸죠. 이게 테스트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좀 불확실하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기 이익이 70억을 넘기가 힘들죠. 그리고 그 수익이 잡히게 되려 그러면 뭐 내년이나 돼야지 잡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이런 부분은. 그러나 그런 거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몰라도 관계없고, 그렇게 많이 오르다가 이런 뉴스를 장 시작 전에 띄워주고 이름까지 딱 새겼죠. 이 뭐 사실입니다. 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죠. 이런 거 하고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자, 그러나 이 시간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 데는 또 그럴 만한 또 이런 뭐 의도들이 다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높게 띄워서 좀 밀어붙여 버리면 개인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이거는 뭐 상한가 가는가 보다 하고 막 달라붙죠. 그렇게 가는 시간이 보통 이런 케이스에 3분을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시작하고 자 1분 단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분 단위로 보시면 자 시작하고 1분 1분 만에 시가 9%에서 12%까지 올렸죠. 그리고 2분 만에 지금 18% 이상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정도로 끌어올리면서 VI도 발동을 했죠. 딱 2분 걸렸죠. 2분 동안에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고 올라섰습니다. 올라서고 나서 3분째부터 해서 내려오죠. 이런 테스트 했다는 이런 호재를 장 시작 전에 띄우고 시가가 9%에서나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하자마자 보통은 1분 정도 또는 2분 정도 또는 3분 정도까지는 한번 올려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개인들이 막 달라붙겠죠. 좀 다다다다다 올려주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막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상당히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였죠. 특히나 또 상당히 많이 올라 있었고, 거기다가 테스트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 버리니까 앞뒤 안 재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정말 크게 한번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게 돼 있습니다. 다른 주식들은 상당히 많이 빠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막 들어오면 거기다 대고 거래량이 엄청나죠. 1분에 거래량이 14만 주나 발생했습니다. 6만 6천 원짜리가. 자, 그러면 이때는 뭐 7만 원 8만 원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막 들어오게끔 초반에 유도를 하고 개인들이 이제 물량을 막 받아줍니다. 받아주게 되면 거기다 대고 세력들이 엄청나게 던지죠. 지금 2분 만에 거래량이 10만 주에다가 10만 주, 25만 주가 터졌죠. 그리고 3분째 또 6만 주 정도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1선 부근에서 한번 희망을 주고 또 계속 팔아야 되죠. 이렇게 고점에서 물량을 잘 털어내는 이런 세력들이 이런 고수로 인정을 받죠. 자, 그렇게 털어냅니다. 자, 아침에 이런 호재 뉴스를 띄우고 갭으로 띄운 후에 2분 만에 다 끝장내버리죠. 그래서 늦어도 3분 안에 지켜보면서 만약에 시작하고 1분도 안 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갭으로 뛰어서 발생하면 상당히 기분이 좋죠. 탐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주 기쁜 마음이 생기죠. 자, 그럴 때 1분, 2분 내에, 적어도 3분 내에 일단은 던지자 하는 마음을 무조건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대박은 없다 주식시장에,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흥분 상태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뭐 인생이 바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아주 흥분 상태가 되죠. 이제 대박이 터질 것 같고, 그리고 없는 사람은 이럴 때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전에 저렇게 띄우고 갭으로 띄우는 경우에는 무조건 개미 꼬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고 있을 때도 이렇게 되면 3분 안에 무조건 조치를 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시면 한 번에 또 이렇게 안 떨어뜨리는 거는 그래도 좀 양호합니다. 그래도 팔 기회를 좀 주죠. 이 정도면 상당히 좋습니다. 팔 기회 주면서 고점에서 잘 털어내고 있죠. 계속 빠지죠. 그리고 이평선 걸릴 때마다 조금씩 여지를 줍니다. 조금씩 여지를 주다가 완전히 내려버렸죠. 엄청나게 내려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버리죠. 자, 이런 경우가 거의 한 90% 이상은 이런 케이스가 뭐 거의 진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뭐 5%, 뭐 3% 정도는 이제 정말로 제대로 레이스를 걸기 위한 이런 작업이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뉴스의 강도를 잘 해석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8시 반쯤에 소식이 나왔고 테스트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테스트를 해서 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언제쯤 수익이 나고 수익이 나는 정도는 언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미리 좀 확인을 해 보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걸 내가 좀 잘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이런 뉴스가 딱 뜨고 갭으로 띄워서 시작을 하면은 3분 내에 승부를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이 장기 투자하기 정말 좋은 회사죠. 그렇지만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면 일단 3분 내에 털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이 제약 바이오 쪽은 더더욱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자, 거기다가 내가 기관이나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또 답이 나옵니다.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거 옛날 거니까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월 1일 날 유한양행, 자, 이런 뉴스가 떴죠. 1조 규모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기술 수출. 자, 시간을 보시면 7월 19일 7월 1일 8시 6분이죠. 장 시작하기 전입니다. 베링거 링겔하임하고 이렇게 수출 계약했다. 1조 정도 된다. 반환 의무 없는 계약금 4천만 달러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 유한양의 규모가 크죠. 시총이 거의 3조 가까이 되는 그런 종목이죠. 자, 이렇게 수출한 이슈는 좋죠. 회사의 이런 발전,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큰 그런 큰 호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계약금 들어오는 거고
이제 전임상 단계 수준에서 이렇게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성공을 해서 수익으로 잡히려고 하면은 뭐 한 5년 이상 걸리겠죠.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런 부분. 아주 지금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죠. 이게 뭐 베링거 링겔하임에도 수출했고 뭐 다른 데도 또 수출을 했습니다. 어디서든 간에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을 지금 큰 제약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든 간에 이걸 지금 개발을 하게 되면 초 대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 개발하면 이제 세계 최초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유한양행의 물질로 개발이 성공을 했다 그러면 유한양행은 완전히 초대박이 나는 거죠. 베링거 링겔하임은 완전히 초대박이 나는 거고, 유한양행도 초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공할지 안 할지는 한 몇 년 정도 걸리죠. 자, 그래서 이런 수출 이슈가 나왔을 때 지금 또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 전에는 뭐 한미약품에서 이렇게 뭐 조단위 수출했다 그러면 상한가 몇 번씩 치고 했죠. 그러나 지금은 한미약품 계속 기술 수출 반납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는 그러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의심으로 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뉴스가 딱 시간 외에 딱 시간 장시작 전에 뜨죠. 자, 뜨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시작가가 5.9%에서 시작했죠. 자, 이 1조 수출 딱 뜨면서 5.9%에 시작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래량이 39만 주나 터졌죠. 23만 원짜리가. 평소 거래량이 뭐 5만 주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자, 이것도 장 시작하고 나서 6% 수준에서 시작을 했다가 9.4% 수준까지 올렸다가 또 쭉 내려와서 끝이 났죠. 그러고 결국은 종가는 2.8%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고 계속 빠지죠. 그래서 이런 호재 뉴스가 나왔을 때 지금 이런 기술 수출이 지금 성공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부분을 먼저 한번 빠르게 스캔을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계산을 좀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계약금 들어오는 거는 뭐 4천만 달러 정도 되는구나. 뭐 요것만 실제로 잡히겠구나. 이게 지금 이 유한양행의 이런 매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만 지금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과거 흐름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자, 유한양행 보시면 이때도 1조 이상 수출 계약 건이 터졌습니다. 터졌을 때 이때는 시가가 19%에 시작했죠. 19%에 시작하고 이때 마찬가지로 시작하고 3분 동안에 여기에서 요 윗꼬리 정도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딱 3분 걸렸습니다. 3분 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3%로 마감했죠. 그래서 이 고가에 산 사람은 19%에서 사서 결국은 3%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 또 한 번 이 종목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19%까지 안 올렸죠. 5.9% 한 6%에서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죠. 시작하고 몇 분 안에 올려친 후에 내리고 끝이 났습니다. 지금 뭐 솔브레인이나 유한양행이나 똑같죠. 유한양행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SKC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C 7월 18일 8시 24분에 동박 스프레드 견고한 수준 지속 전망 이렇게 나오죠. 지금 배터리 핵심 소재 스프레드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향후 EV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나오죠. KCFT, 지금 SKC가 지금 인수를 하는 그런 해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높은 수요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고객 인접 지역의 증설을 추진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 KCFT를 인수한다는 뉴스는 그 전부터 나왔죠. 이때부터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나와가지고 그러한 재료로 지금 상당히 안에 뭐 이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종가 관리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올라와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뉴스가 시작 전에 나오죠. 키움에서 뭐 이렇게 연관 수준 유지할 전망 이러면서 매수 목표 주가 74,000 유지했다 뭐 이렇게 나오죠.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뉴스가 딱 나오고 이런 인수하는 기업 언급이 되고 이렇게 딱 뜨죠. 뜨면은 시가를 잘 봐야 됩니다. 이런 뉴스가 딱 좋은 호재 뉴스가 고가에서 나올 때 일단은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기분은 좋고 이제 크게 가려나 보다. 목표 주가가 74,000원 일하더라 그러면 뭐 2배 더 가겠네 이런 마음이 딱 들게 기사가 딱 나와버리죠. 자, 그러면 일단은 기분이 처음에는 무조건 좋습니다. 내가 들고 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읽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상당히 지금 좋구나 이런 마음을 인지를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그렇게 인지를 한 후에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전 뉴스가 떴죠. 이미 예전부터 나오던 그런 뉴스죠. 앞으로 뭐 좋아질 거다. 이거 뭐 계속 나왔던 뉴스입니다. 재탕 뉴스죠. 어째 보면. 자, 그리고 이 인수 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뭐 증설 추진 중이고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는 계속 알고 있던 내용이고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왔죠. 자, 그런 상태에서 시가가 6.5%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보시면 자, 6.5%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1분, 2분, 3분째 얘는 완전히 내려가 버리죠. 얘는 3분도 버티지 못했죠. 2분 만에 끝났습니다. 1분, 2분. 얘 같은 경우에는 2분 내에 뭔가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렸어야 되죠. 자, 그래서 절대 3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뉴스가 정말로 완전히 이 회사를 바꿀 만한 그런 뉴스가 아닌 이상은 당장 바꿀 만한 아니면은 조그만한 회사가 정말 획기적인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해서 기업 가치가 뭐 500억짜리가 뭐 한 3천억, 4천억까지는 시총 4천억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아니라 그러면 얘는 또 1조 6천억짜리 큰 회사죠. 자,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이런 약간 어찌 보면 재탕 뉴스죠. 그런 게 시작하기 전에 나오면서 이렇게 높게 시작을 했다. 높게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나는 3분 내에 결판을 낸다 이렇게 하고 긴장하면서 내 종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분이죠. 아까 뭐 유한양행 뭐 하고 솔브레 이런 거는 3분까지 여유를 줬죠. 얘는 2분밖에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분 동안에 해서 크게 올렸죠. 자, 시작이 6.5%, 고가가 9%까지 왔습니다. 2분 만에 9%까지 올리고 그 다음부터 보시면 똑같죠. 솔브레인하고 비슷합니다. 그나마 솔브레인은 이렇게 여지를 좀 주다가 이렇게 흘러내렸죠. 그러나 뭐 SKC는 2분 만에 시작하고 2분 만에 2분 동안만 여지를 좀 주고 한번 내렸다가 또 이제 한번 올리면서 또 희망을 줬다가 완전히 끌어내려 버리죠. 한번 팔고 나면 그 다음에 쳐다보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로 이거 괜히 팔았나 이런 마음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90% 정도는 판단이 옳은 경우가 9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10% 정도는 혹시나 이렇게 했다가 갈 수 있죠. 갈 수 있겠지만 바닥권에서 뭐 시작해서 8%나 이득을 쳤죠. 그러면은 한 2분 3분 안에 내가 결정 보고 최고가에 팔 수는 없습니다. 최고가에 파는 거는 뭐 신의 경지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 정도 딱 이제 내가 수익 났다 그러면 일단은 던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던지고 내려갔다 올라올 때 또 혹해가지고 이제 또 올라오는구나, 조금 판 가격보다 많이 내려왔네 하고 내려올 때는 뭐 사기 힘들겠죠. 겁이 나니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싶으면은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먹었던 거 다 토해내게 되겠죠. 그런 흐름이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개인들 이런 부분들 잘 숙지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바이오리더스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리더스 보시면 얘는 이러한 뉴스들 정말 많이 띄우죠. 정말 많이 띄우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도 그런 뉴스가 나왔고 이때도 나왔습니다. 자, 이때 6월 5일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6월 4일 저녁에 나왔죠. 자궁경부 상피 이형증 치료제 3상 계획 승인 딱 떴죠. 자, 식약처로부터 3상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공시를 했다.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해서 향후 품목 허가 근거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최근에 이런 바이오 쪽에서 이런 공시 나오는 거 안 먹힙니다. 거의 잘 안 먹히죠. 그렇지만 주가를 이렇게 조금 장난치면은 거의 다 먹힙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아주 이렇게 해먹기 좋죠. 개인들은 항상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되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바이오 쪽은 신뢰를 조금 이런 경향이 조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뉴스를 띄우고 물량을 팔아댈 때도 그런 여지를 좀 많이 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워낙에 신뢰가 좀 많이 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시작을 해서 끝내보는 게 좀 많죠. 자, 이럴 때 보면 거래량이 148만 주나 나왔죠. 평소 거래량이 뭐 한 10만 주 정도 되고 있죠. 자, 이때도 시작을 보시면 요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삼성 승인 받았다 가지고 시가를 10%에서 시작했습니다. 9.91%죠. 10% 시작해서 15%까지 끌어올리죠. 이때도 시간은 뭐 얼마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끌어올려서 다다닥 치고 올라가면 거래가 장 초반에 상당히 많이 터집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이게 뭔가 싶어서 삼성계획 승인, 와 이거 대박 나겠구나 하면서 막 달라들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터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중물을 좀 이렇게 띄워주면 개인들이 막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쭉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팔아버리죠. 위에서부터 쭉 팔아버리면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은 종가 1.8%에서 마무리되죠. 이렇게 장대 음봉이 한번 나오게 되면 다시 상승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내려오죠. 그러다가 이때도 보면 6월 13일 날 뭔가 공시가 하나 나왔을 겁니다. 자, 6월 13일 날 보니까 또 뭐 하나 나왔죠. 자, 프랑스 어디 하고 물질 이전 합의를 했다, 이런 뉴스가 또 하나 나오죠. 나오니까 한번 반짝 다다닥 뜨고 뭐 이런 거에다가 또 저런 것도 나왔네 하면서 한번 뜨지만 결국은 다시 또 빠져버리죠. 그렇게 또 윗꼬리를 만들고 또 내려버리는, 그 다음에 흐름을 보면 정말 많은 낙폭을 보여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뒤에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소식을 띄우면서 시가가 높게 시작을 해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거래가 확 터진다 그러면 늦어도 3분 내에 일단은 팔고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팔게 되면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더라도 절대 다시 이거 내가 잘못 팔았구나, 이거 대박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절대로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는 아니겠지만 확률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낫겠죠.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확률적으로 90%의 확률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9%에 시작해서 3분 내에 잘 처리를 했다 그러면 15% 맥스는 못 받았다고 해도 뭐 한 10%, 12% 정도는 먹을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내려갔다 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쭉 올라가는 경우는 10%도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유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런 뉴스를 장전에 띄우고 시가를 높게 형성한 후에 장 초반에 거래가 많이 터지는 그런 종목들은 거의 3분 내에 결판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거의 지금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거의 뭐 확률 90% 이상 이렇게 나타나는 확률이기 때문에 정말 그 10%는 뭐 이렇게 조금 더 갈 수 있겠죠.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 10%에 베팅할 거냐 90%에 베팅할 거냐 이런 부분은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아주 뭐 일반적이다 그러면 90%의 이런 확률을 따르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투자하시면서 뒤통수 맞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들이 일단은 팔고 관망해야 할 시점, 그리고 탐욕과 기쁨이 크게 생길 때 일단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자. 그리고 3분 내에 처리를 하자. 장 시작하고 3분 내에 처리를 하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